자, 이번 시간은 분말 소화 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분말 소화 설비는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점수가 큰 점수가 문제가 한 개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 그게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됩니다. 3, 4년에 한 번씩. 이제 6번 문제인데 뒤에 보면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좀 문제가 복잡하죠. 이제 100점이 높아요. 이게 예전에 16점으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12점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게 암기인데, 그러니까 분말은 또 암기가 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 우리가 주성분은 이제 필기 원론 할 때 많이 보셨지?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탄산수소 칼륨, 인산암모늄, 그죠? 그리고 칼륨 플러스 요소 해가지고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리고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은 요거는 제가 필기하고 실기 이론 강의에서 가축. 안전밸브 있죠. 그리고 체내 최고 사용 압력, 내압 시험 압력. 그리고 이거는 1.8, 0.8이다. 그죠? 그래서 가축. 그죠?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그죠? 뭐하노? 응? 요즘 우리 또리가 지금 칠판 앞에서 이렇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0.8배.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 필기 시험에 나왔던 거. 그래서 계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가압식이다 또는 추가압식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압식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최고 사용 압력이 얼마다 수치가 주어지고요. 내압 시험 압력이 얼마다 주어집니다. 이게 보통 25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압식 물어보면은 최고 사용 압력 요 수치에서 1.8을 곱한 거, 요게 답이 되고, 그죠? 그리고 추가압식 문제가 나오면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답을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필기 때도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우리가 충전비가,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C는 G분의 V. 요거 리터고. 그죠? 요거는 킬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단위를 생략하지만 단위가 리터 퍼 킬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말 소화 설비는 1kg당 내용적이라는 법문구가 있거든요. 자, 1kg당 내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항상 분말은 2종, 3종은 친구다. 수치가 같단 말이에요. 4종. 요게 0.8 리터라 돼 있지. 그리고 1리터, 1.25리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킬로그램 당이니까 요게 킬로그램이 생략돼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리터 per 킬로그램, 이게 이제 충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보면 분말은 0.8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최저 수치가 0.8이니까 이놈 이상 1.25 이렇게 이제 본래 그거를 이제 법문구상으로 0.8로 만들어 놓은 거다. 0.8. 그리고 가압류 가스 용기, 이거는 우리가 또 거기서 많이 봤죠. 이산화탄소 할 때. 그죠? 우리가 CO2는, 그죠? 7병 이상일 때 2개 이상. 그죠? 전자개방 발효수. 그리고 분말일 때, 이제 분말의 가압류 가스 용기. 그죠? 이거는 전기식 기동장치.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식. 그리고 요거는 가압용 가스 용기. 그죠? 이때 3병 이상일 때 2개. 페일세이프 개념이다. 기본 이론 강의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던 게 가압용 가스 용기를 2병 설치할 경우에 전자개방 밸브를 몇 개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3병이 안 넘어가니까 1개만 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용적 해가지고. 그죠? 이게 실제로는 킬로그램 당이니까 여기 킬로그램이 생략돼 있다. 충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0.8 이상이다. 자, 정압작동장치와 클리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정압작동장치라는 거야.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자, 저장 용기가 있으면, 그죠?
여기에 저 주밸브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주밸브. 이게 이제 주밸브입니다. 여기 이제 뭐 클리닝이 있어요. 클리닝 장치, 클리닝, 청소, 그죠? 방출되고 나서 잔존 약재를 빼내기 위해서 바로 청소를 해야 된다. 즉시 요게 이제 주밸브인데 이놈은 평상시에 닫혀 있어야 된다. 이게 열려 있으면 약재가 이렇게 배관 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놈은 평상시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압 작동 장치라는 걸 설치해 가지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가스가 들어오면 요 약재하고 이제 데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스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세팅해 놓는단 말이에요.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열어주는 게 정압작동 장치다. 이거는 시험에 뒤에 보면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 뒤에 가면은 그 정압작동 장치를 설명하고 종류 뭐 3가지를 쓰라, 뭐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암기 쪽에서. 그래서 요거는 분말 소화약재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이거는 무조건 해놔야 돼요. 그리고 클리닝은 방출 후에 남은 잔존 약재를 뭡니까? 청소하기 위한 거. 그죠? 그렇게 해갖고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많이 나오면. 그리고 여기 이제 정압작동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압작동 장치는 뒤에 이제 쓰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문구를 써주세요. 이 문구를. 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림을 딱 그리세요. 여기 약재가 있지. 약재가 있고. 가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주밸브가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정압작동 장치 세팅이 돼 있다. 여기에. 그러면 소화약재 저장 용기에 가스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열어주는 거다. 요거 딱 기억해 놓고 있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봉판식, 기계식, 또 뭐 스프링식, 압력 스위치식, 그 다음에 시한 릴레이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 쓰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개를 쓰실 때 별도로 압력 스위치식만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 3개 중에 압력 스위치식은 하나를 포함을 시키세요. 5개 중에서. 그러니까 숙지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건 법문구가 아니거든요. 법문구가 아니라서 우리가 쓰는 요령만 아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되었을 때 요 사이에 어떤 문구를 집어넣으면 돼요. 뭐냐면 특징을 써주시면 됩니다. 특징. 그러면 봉판식의 특징이 뭐냐면, 봉판이라는 게 그거 아시잖아요. 그 봉인된 판 해가지고 이런 알루미늄 판으로 이렇게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막아놓고 있다가 이놈이 압력에 의해서 빵꾸가 나는 겁니다. 구멍이 싹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스가 이제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판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봉판이 개방돼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봉판. 이런 그대로 봉판이 작동 압력에 도달되면 봉판이 개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분말 소화약재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봉판이 개방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이거는 법문구가 아니라서 비슷하게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은 뭐냐면요. 특징이 레버가 있어요. 레버. 그러면 레버를 당겨서, 그죠? 뭐 쭉 복잡하지, 뭐 이런 것까지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자. 여기다가, 예, 여기 갔나? 예, 여기에다가 특징 되었을 때, 요 특징이 뭐랬습니까? 레버가 당겨져서, 뭐 이렇게 이제 특징이 레버다 이 말이에요. 특징이. 그 다음에 3번째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압력 스위치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프링이 압력에 의해 상부로 밀려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되었을 때 스프링이 압력에 의해 상부로 밀려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특징만 중간에 끼워 넣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제가 보통 암기는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뭐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거는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정압작동장치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는 제가 해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에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밸브를 열어준다. 이렇게 쓰면 돼요. 5번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요거는 좀 포함을 시켜라. 그죠? 그 사이에 맞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돼요. 특징. 그죠? 그러니까 봉판식의 특징은 봉판. 그죠? 봉판이 개방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식은 레버가 뭡니까? 뭐 당겨진다. 그죠? 세 번째가 우리가 아까 뭐였죠? 스프링식. 스프링식 다음에 뭐였지? 요거. 스프링이 압력에 상부로 밀려서. 그죠? 그리고 압력 스위치식은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됐어. 이게 이제 특징이다.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하면 쉽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잘 나옵니다. 시험에. 예, 배점도 크죠. 8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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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보시고. 자, 우리 분말은 약자량 구할 때 이거 있지. 1종, 2종, 3종, 4종이 있을 때. 그죠? 약자량은 0.6. 0.36을 빼면 요거는 4종은 0.24 그대로. 여기서 요걸 빼면 요게 나온다. 즉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구부 가산량은 4.5, 2.7, 1.8이다. 이것도 요놈에서 요놈 빼면 요놈이 나온다. 즉 이놈 더하면 요놈이 나온다. 분말은 대부분 수치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한 개 빼고. 그래서 최적에다가 그죠? 여기 최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종이니까 요거지. 0.36. 요거 최적 곱하기 0.36. 그죠? 그리고 자동 폐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개구부는 필요가 없지. 조건에 있어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한 번씩 개구부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해놓고 개구부 면적을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트릭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딱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 거를 왜 넣겠습니까? 틀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넣으면.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전에 우리가 방어구의 최적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불연성, 그죠? 여기는 이제 내열성 재료다. 이런 기둥이나 보가 있으면 그 부분 최적을 빼줘야 된다. 그죠? 면적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뒤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2번 조건에 보면 중앙에 1m, 1m 기둥이 있고 기둥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보가 교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는 천장으로부터 0.6, 0.4 있고 내열성 재료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로가 11m고 가로가 그리고 세로가 9m지. 요 부분이 9m입니다. 그죠? 요게 9m예요. 그죠? 그리고 높이가 얼마고? 높이가 4.5m네. 높이가 4.5다. 그죠? 이때 우리가 기둥이 1m짜리 1m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이 기둥 최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빼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보가 있고 세로보가 있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보는 기둥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서 산출된 요 최적 있죠. 요걸 빼줘야 돼,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가로가 0.6, 0.4네. 0.6, 0.4 여기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 부분까지만 해줘야 돼. 기둥까지. 그러니까 11m니까 요 1m를 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5m가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두 개소가 있으니까. 바로 10m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럼 세로보 같은 경우에도 0.6, 뭐 이렇게, 얼마고? 0.6하고 0.4? 예, 0.4. 그죠? 그 여기 이제 9m니까 1m를 빼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4m, 4m, 8m가 되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방어구역 최적 구할 때 빼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좀 제가 크게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해설 보면은 그림을 일부러 좀 크게 그려놨는데, 기둥 거 빼주는데, 보 빼줄 때 기둥하고 포함된 것도 빼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그렇게 해갖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또 조건 3번 봐보세요. 조건 3번에 보시면 개구부 면적 줄 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개구부가 두 개소가 있죠. 이렇게 개구부가. 근데 이거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안 돼. 여기는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산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4번에, 방어공간에서 제외한다는 거 있죠. 내열성 재료. 그리고 방사에 대해 방출률은 7kg/mm 제곱 분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출률이 우리가 분말 소화설비의 약제 방사 시간이 30초 아닙니까? 그죠? 30초이기 때문에 요 분을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60세크로. 요게. 문제 풀 때 요거를 60세크로. 왜냐면 여기서 S 곱할 때 요게 60으로 나오거든. 60세크로. 그지? 그래서 요거를 60세크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이 나왔고 50리터. 그리고 오리피스 면적이 주어졌다. 0.45로. 자, 그러면 약재량 구할 수 있고, 방호액 최적에서 0.6, 1종이니까 0.6 아닙니까? 그죠? 0.6, 그리고 개구분은 한개소 0.7 곱하기 1m,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지. 요 부분. 그죠? 그래갖고, 개구부 가산량은 4.5죠. 1종이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그 저장 용기수는 금방 구했던 약재량에다가, 그죠? 약재량에다가 지금 보시면 내용적만 주어졌잖아. 50리터. 그러면 여기서 이게 되잖아요. 충전량은, 그죠? 내용적 C 1이 되잖아요. C분의 V. 그죠? 근데 요게 1종이니까 아까 우리 충전비 있었지. 1종, 2종, 3종, 4종에서 제가 단위가 리터 퍼 킬로그램이다. 충전비 단위가. 그래서 1kg당 내용적 해가지고 0.8, 1.25 해가지고 요걸 적용한다. 1종이니까 0.8. 그러면 우리가 충전량이 나올 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나눠주시면 2번도, 약재 저장 용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방사에 대해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해가지고 단, 약재량은 2에서 구한 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서 우리가 가스계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당연히 실제, 그러니까 1번은 이론 약재량이고 2번이 실제 약재량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3번도 실제 약재량으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제자가 참 왜 이렇게 넣어놨겠습니까? 1번으로 푸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으로 풀어도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이론 약재량으로 풀어도.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가장 좋은데, 조건을.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통 안 주죠. 출제자들이. 그래서 방사에 대해 최소 설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우리가, 실제 약재량으로 구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방사에 대해, 설치 개수를 구할 때, 유량하고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공식에 보면은, 지금 거기에 보면은 문제 조건에 6번, 5번 조건에 보면 방출률이 주어졌지, 계획까지 해가지고, 이거로 푸시면 돼요, 이거로. 그래서 우리가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킬로그램, 이거 2번으로 하니까 실제 약재량이지. 실제 약재량. 그리고 방출률이 주어졌잖아요. 방사량 7.8. 여기 7.8. 그럼 이거 숫자는 좀 이따 적고 단위만. 킬로그램 퍼 미리미리 제곱 곱하기 분 곱하기 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약재 방사 시간을 곱하잖아. 요거는 이제 아까 세크로 바꿔주려 했으니까 60세크가 되고. 그죠? 세크분의 1 곱하기 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이게 지금 구하는 게 우리가 분구 면적 구하는 공식이죠. 분구 면적. 이 공식이 분구 면적 A. 그죠? 미리미리 제곱. 이걸 구할 때 이 공식을 썼잖아요. 이거는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개가 있잖아.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브로 풀어도 되고. 왜냐면 분구 면적이 지금 주어졌잖아. 그죠? 오리피스 면적 해갖고 7번에 0.45. 그죠? 그럼 여기다가 0.45cm 제곱, 그리고 요 약재량이 위에 거 구한 거, 2번에서 구한 거 집어넣지. 그죠? 요거 조건에, 요거 7.8 집어넣지. 요 부분에. 그리고 S 방사시간 30초 집어넣죠. 그리고 개수를 X로 잡아서 솔브로 바로 푸셔도 되고. 이거를 여기로 넘겨서 이놈을 여기로 당겨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분구 면적 공식 갖고 우리가 개수를 산출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은 요게 이제 분으로 돼 있는 단위 있죠. 요게 방출률 조건에. 이거를 60세크로 바꾸고, 분말 소화설비의, 약재 방사 시간은 30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잘 보세요. 4번하고 5번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4번은 전체 방사 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을 구하죠. 이거는 전체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 보면 한 개의 오리피스 면적이 0.45라고 되어 있으니까 헤더가 지금 위에서 두 개가 나왔거든요. 앞에 문제에서 3번에서 풀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전체 겁니다. 근데 5번은 한 개의 방사량을 또 구하라고 해놨어. 막 헷갈리게 전체 구해라 했다가 또 한 개 구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재량 단위로만 보면 약재량 나누기 유량은 시간이잖아, 그죠? 근데 한 개라고 물어봤으니까 개수를 꼭 나눠줘야 되죠. 약재량에서. 그래서 2번에서 구한 실제 약재량에서, 그죠? 우리 여기에 약재 방사 시간이 뭡니까? 30초지에 분말은. 근데 여기는 지금 단위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로 물어봤잖아. 분으로. 킬로그램 per 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0초는 0.5분이다. 그죠? 그리고 개수 한 개를 물어봤으니까 개수를 두 개. 아까 위에서 두 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고. 6번이 좀 복잡하지. 6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이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약하잖아요. 그죠? 화학을 막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100%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원리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 2에서 산출한 약재가 모두 방출됐단 말이에요. 실제 약재가 다 방출돼 가지고 열분의 시 발생한 CO2의 양과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되는 게 약재량이죠. 약재량. 그지? 그 약재량 대비 CO2 양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 분말은 탄산수소 나트륨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이 ENaHCO3 이렇게 돼요. 좀 넓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이게. 그죠? 밑에 보면 표에 보면 원자량하고 원소 기호에 대한 원자량이 주어졌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래 되죠. 요거는 2 곱하기 가로 해가지고 나트륨이 23 그죠? 곱하기 수소 1 그죠? 그리고 탄소 12 곱하기 산소가 16이니까 3개잖아 3개 그죠?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이제 약재량이 나옵니다. 그죠? 요게 뭐냐면은 뭡니까? 약재. 그러니까 약재가 이 약재가 방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방출이 됐다고 봤을 때 열분의 시 발생한 CO2의 양. 그럼 CO2는 어떻게 되느냐? CO2가 방출됐단 말이에요. 이거 12 곱하기 16 곱하기 2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또 킬로그램 약재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놈 대비 이놈 약재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치로 따지면 얼마가 나왔냐면 168. 여기 168. 여기에 44가 나왔어요. 44kg. 여기 킬로그램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풀 때 우리가 비례로 풀 수가 있거든요. 168대 44, 168일 때 4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약재량, 우리가 2에서 구한 거 있지. 충전량 곱하기 병수. 그러면 CO2 양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168kg일 때 CO2가 44kg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약재가 뿌려진 게 2분에서 구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곱하기 충전량. 그죠? 이게 실제 약재량이죠. 자, 요거 뗄 때 우리 CO2 양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넣은 거고 요렇게 넣은 거서 그죠? 풀면 되지. 맞지? 자, 168x는 그죠? 44 곱하기 2번 구한 값 해갖고 솔브로 바로 x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CO2의 부피는 이제 이산기체 상대방 정식으로 구하면 되지. 조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압력하고. 그죠? 이거 다 주어져 있잖아. 킬로파스칼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PV는 MWRT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부피를. 그럼 요거는 조건에 100kPa이니까 이건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니까 100kPa 이거는 뭡니까? 100kPa 많이 되겠네. 만 파스칼이 되는 거죠. 만 파스칼. 그죠? 요거에다가 x 요거 곱하기 x 그리고 w가 우리가 구한 값 있지. 앞에서 구한 값. 그죠? 그거를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81.85라.
CO2 양이, 질량이 그죠. 그리고 8313.85. 요거는 온도는 273 플러스 온도가 500도 줄어졌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CO2니까 44.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은 된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 배점이 굉장히 높지.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시면 7번. 아, 7번. 토너먼트 방식. H자 5개 되지. H 5개. 그러면 H 5개.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H. 작은 H 4개에, 작은 H 4개에, 큰 H 하나. 이렇게 가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쉬운 문제고, 요거 제가 앞에서 이산화탄소 할 때도 잘 나온 데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방향이 주배가니까 있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그려주면 돼. H. 눕혀서. H. 그죠? 그리고 큰 H.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큰 H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H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9번은 3종,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헤드수를 구하라. 이것도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킬로그램 퍼분 요게 또 개가 생략돼 있지. 개가 생략이 돼. 3종은 얼마입니까? 0.36이죠. 요거. 3종은 0.36에 개구분은 뭐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0.36 요거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분사헤드 개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하고 똑같지. 분사헤드 개수는 킬로그램 약재량 그죠? 그 다음에 방사량 단위가 킬로그램 퍼 분 곱하기 개 맞지? 곱하기 방사시간은 분말은 30초 아닙니까? 그죠? 30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위가 분이니까 여기다 분. 이거는 0.5분이 되겠네. 그죠? 1 하면 단위 날리고 분 날리고 킬로그램 날리면 개만 남는다. 같이. 그죠? 이 공식은 약재량에서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약재량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약재량은 얼마입니까? 400에 최적에 개구분은 없으니까 0.36 곱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를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풀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건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분이니까 방사량이 분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0.5분.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10번. 왜? 자, 10번 문제 보시면 1종 분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6이지. 이거는 0.6kg per 세제곱미터. 개구버 가산량은 4.5kg per 제곱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 뭐 문제를 우리가 안 봤지만 최적이 나왔고 개구버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무시하면 되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방출률이 주어졌지. 1.5kg 초 1.5kg per second. 그지?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방사시간은 30초이다. 당연하고 이거는 안 주어져도 분말은 3초다. 그리고 분사헤드는 정방형으로 배치하란 말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해라. 즉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라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벽과 헤드 간의 간격은 헤드 간격의 2분의 1.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2분의 1을 해줬잖아요. 그죠? 우리 벽하고 거리가 2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벽이 있으면 요게 S면 요 부분은 2분의 1 S가 된다. 요거가 똑같아.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재량을 우리가 최적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맞지? 그리고 가압용 가스의 양. 자, 이거는 가압용 가스의 양. 이것도 제가 이론 설명할 때 가축. 그러니까 가압용 가스가 뭡니까? 약재, 분말 약재 혼자서 못 나가니까, 이놈 혼자서 못 나가니까 옆에 가압용 가스를 두든지 뭐 추가압력을 두가지고 이놈을 데리고 나가니까 요놈 약재의 양에 따라서 뭡니까? 이놈이 늘어난다. 맞지? 그래서 이놈의 양을 구할 때는 요 1kg당 있단 말이에요. 1kg당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있다, 친구가. 그러면 우리가 가축, 질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말 소화 설비에 뭐 가압용 가스, 추가압용 가스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 물어보면 두 가지를 쓰라 하면 질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써야 됩니다. 40, 20, 10. 절반씩 줄어들지. 요거는 단위가 리터. 요거 리터, 요거는 g이다. 이거는 또 청소에 필요한 양이 또 가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문제에서는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해 주려면 20g에다가 청소를 또 더해 줘야 돼.
조건이 없으면 무시하면 되고.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가압용 가스의 양, 이거를 구하라 했지. 그리고 질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구한 값이 얼마나 360kg가 나왔으니까 360kg에 필요한 이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소가 40이지 곱하기, 그죠? 40리터 kg당이니까 1kg당에 40리터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곱하면 나오고, 만약에 추값식이면 10을 곱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산화탄소 문제가 나왔을 때는 20g을 곱하면 되지. 20g을 곱하고 kg당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걸 곱하면 돼요. 예? 이거는 가축 아무 상관없이 다 20g이다.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이놈 양이, 이산화탄소 양이 2kg가 나왔다. 또 2000g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요 청소에 필요한 양이 또 2kg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또 2kg를 그걸 더해줘야 돼요. 예. 법에 보면 여기서 청소를 해주라. 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질소는 깨끗하게 이놈을 분말 약재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산화탄소는 뜰주고 간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분말을 데리고 갈 때 흘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리고 간다. 그래서 이놈은 또 청소에 필요한 양을 또 가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분사헤드 개수도 아까하고 똑같지. 몇 번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넣어놔야지 우리가 개념이 빨리 잡히고 이해가 빨리 되지. 기출문제집처럼 분말 나왔다가, 예? 또 뭐 스프링클러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제연 나왔다가 이래버리면요, 그건 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그냥 기출을 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 머리에서 정립이 되려면은 시간이 이거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우린 이 공부 방법이 이것도 다 기출이거든요. 다 기출인데 뭐가 공부를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거 풀다 보면 이해가 딱 되는 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항상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출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뭐 그게 답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추세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죠? 그리고 약재량 맞지? 그다음에 킬로그램 퍼 단위가 뭡니까? 요게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생략돼 있는 거지. 곱하기 방사시간 30초지에 세크, 그리고 곱하기 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킬로그램 날리고 세크 날리면 그죠? 그래가지고 푸시면은 된다. 똑같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할 때 이게 좀 골치 아프지.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간격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조건 보시면 헤드 배치할 때 정방향으로 배치하고 쭉 돼 있고, 요 조건을 단서조항 잘 보세요. 눈금 한 개 간격은 1m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20m니까 눈금이 2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간 간격 및 벽과의 간격을 표시해줘야 돼, 이거를. 예?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 연결 지점은 상부 중간에서 분기하며 토너먼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할 때 헤드가 8개거든요. 그럼 여기 4개 설치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정사각형 모형으로 4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토너먼트 방식 그릴 때,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H 해가지고 요렇게 하든지, 또 뭐 요렇게 그리든지,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든지, 그죠?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다 이 말이에요. 요 가지배관,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넣을 때 우리가 한계가 1m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거 한계가 1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대를 보면은 요게 8개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간격이 우리가 5m씩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 1m, 2m, 3m 있을 때 2분의 1을 띄우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나 설치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5m 간격으로 또 하나 설치하고, 여기 또 5m 간격, 여기가 2.5가 되겠네. 이렇게 2.5 하면은 20m가 나옵니다.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2개니까, 그죠? 여기가 2.5, 여기가 5. 2.5 하면은 2분의 1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칸에 맞춰서 해가지고 딱 그려주면 돼요.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분말에서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는 거는 보통 3년 안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했죠. 가축. 소화약제량 구하고 이거 구해라. 그러면 3종 분말이니까 봐보세요. 600에 600제곱미터네.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제곱미터 곱하기 3m 그죠? 이렇게 하면 최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그죠? 3종 분말은 0.36이지. kg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쭉 보고 자동차 설치된 결국 10이다. 그럼 플러스 10 곱하기 이거는 4.5, 2.7 아닙니까? 그죠? 2.7 메다 제곱 킬로그램 per 메다 제곱 이렇게 해갖고 약제량을 구한다. 그죠? 구하고 추가압식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아까 질소가스 양은 가축 그죠? 질소 그리고 CO2 40 절반 20 절반 10 리터 그램 플러스 청소 그죠? 그러면 문제는 추가압력을 쓴다 했고 질소를 쓰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값에다가 10 곱하면 되지. 친구가 필요한 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넉다운 효과. 이게 이제 제가 앞전에 우리 앞에 가스계 한론 할 때 쇼킹타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기술서에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안 나는데 기사에서는. 자, 넉다운 효과가 뭐냐면요. 우리가 분말은 실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입자가 미세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말 약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예, 막 이게 떠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빨리 안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실패한단 말입니다. 소화를 시간이 늦어져서 소화를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다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은 이제 일단 소화에 실패를 했다. 예? 가연물에 덮어줘야 되는데 빨리 도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착을 안 하고 소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설명해란 말이야. 우리가 분말 소화약제의 뭐 특성 중 하나로 이런 거는 적어줄 필요 없어. 예? 이거는 우리가 소화약제 이게 분말이라고 나왔으니까 소화약제 방사계 시후에 10초, 20초 이내에 소화하는 것을 넉다운 효과를 한다. 요 정도만 딱 써줘도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써도 돼. 이거는 뭐 우리가 교과서니까 이렇게 책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답을 쓸 때는 요게 핵심이거든. 요거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원인 5개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실패를 냈잖아요. 그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 요 약제가 변질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불이 안 꺼졌다고 생각하세요. 예. 불이 안 꺼졌다. 그러면 빨리 예를 들어서 분말은 우리가 일정한 가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가번이 없어.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가번이 부족해. 아까 가축 해갖고 질소, CO2 해갖고 그게 가번 아닙니까? 그 가번이 부족하면은 약제가 제대로 방출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써주면 돼요. 실패한 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적응성이 안 맞아. 3종인데 예를 들어서 3종인데 1종을 썼다 이 말이야. 안 맞으면 뭡니까? 소화에 실패하지. 그리고 소화약제량 자체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가 100kg가 필요한데 50kg밖에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열 방출률이 높다. 이놈이 끌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한 대 끌 수 있는 양으로 설계를 했는데 버스에 불이 났어요. 그럼 열 방출률이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소화가 안 되지. 실패하지. 그죠? 그리고 감지기 작동이 늦어져가지고 시스템이 늦게 작동했다.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 그리고 막혀서 배출이 안 됐다. 약제가. 뭐 이것도 다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 개구부 면적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뭐 실제 우리가 다 따져보면 돼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압작동 장치가 고장났다. 배관이 막혔다. 이런 게 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밸브가 안 열렸다. 정압작동장치가 작동했는데 주밸브가 안 열렸다. 정압작동장치가 고장났다.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관이 파손됐다. 중간에 밸브류가 파손돼서 약제가 다 샜다. 뭐 이런 것도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 이거는 좀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말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